존재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것은 어쩌면 기억으로부터가 아닐까? 그렇다면 그 기억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 물론 여기엔 많은 관점,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언어로부터가 아닐까? 아무튼 오늘은 이러한 주제의식을 갖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 그리고 여기에 꼭 맞는 영화로 지난해 마리앙바드에서를 선정해봤어. 호화로운 호텔 배경의 이 영화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여자의 남편이 나와. 짐작해야 하듯이 남자는 여자에게 연정을 품고 있어. 그러면서 줄곧 작년에 만난 적 있지 않냐고 물어보지. 이 영화는 과거와 현재가 모호하고 서사구조가 비선형적으로 되어 있어. 한마디로 뒤죽박죽이라는 얘기지. 그럼에도 약간의 구조를 어림잡을 수가 있는데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는 4개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물론 점점 변주를 보이지만 말야. 오늘은 남녀 대화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야. 언어와 기억, 그리고 존재에 대해 살펴볼 거기 때문이지. 잠깐 봤겠지만 이 영화는 결국 기억에 관한 영화야.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인터넷만 조금 뒤지면 쉽게 찾아볼 수 있지. 하지만 오늘은 좀 더 나아가 볼까 해. 존재 혹은 주체에게까지 말야. 언표행위의 주체와 언표의 주체, 그리고 이어서 기표와 기이에 대해 살펴볼 거야. 알티세르와 들레즈, 그리고 소시르와 라캉. 이처럼 이 개념들은 많은 학자들이 다루었고 그래서 살짝 의견이 분분하지. 특히 소시르와 라캉의 의견이 많이 다른데 오늘은 라캉 중심으로 알아볼까 해. 자, 이제 이 그림을 똑똑히 봐두었으면 해. 이 도식은 가운데 단절선을 경계로 상하로 나뉘어 있어. 그리고 이쪽은 언표행위의 주체, 아래쪽은 언표의 주체가 자리하고 있지.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뭐랄까, 지금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 하단 언표의 주체는 한마디로 문장 속 주어야. 책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주인공이지. 그런데 여기엔 이 모두를 아우르는 상급자가 있어. 바로 언표행위의 주체지. 실제로 소리내 책을 읽는 나 말이야. 그런데 언표행위의 주체와 언표의 주체 조금 헷갈리지? 그럴 때는 이렇게 외워보면 어떨까 싶어. 언표가 곧 말이니까 언표의 주체는 말하는 주체, 이야기 속 주인공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실현하는 동시에 행위하는 것은 나니까 언표행위의 주체. 이렇게 외워보는 거지.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너를 아는 것 같다라는 문장이 있어. 그리고 이때 주체는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데 나는 너를 아는 것 같다는 주체와 나는 생각한다는 주체로 분리되지. 현대인들은 분열되어 있다는 말, 어쩌면 여기서 유래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모르긴 모르지만 남자 주인공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너를 알고 있다는 주체와 그렇게 생각한다는 주체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포개지기도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러한 언표행위의 주체와 언표의 주체 관계는
한 사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타나지. 주인 역할을 하는 자는 언표행위의 주체, 그리고 거기에 딸린 자는 언표의 주체가 되는 거야.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큰 주체인 신은 모세를 호명하지. 그리고 작은 주체인 모세는 거기에 응하는 거야. 이러한 호명과 응답의 반복적인 과정. 이렇게 둘은 점점 포개지고 모세는 자기 존재를 확립하게 되는 거야. 영화 속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 이미 눈치챘겠지만 남자가 바로 큰 주체, 즉 언표행위의 주체이고 여자는 작은 주체, 즉 언표의 주체야. 남자는 말로써, 언어로써 끊임없이 여자를 작은 주체 자리에 고정시키려 하지. 물론 남자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남자는 여자를 포섭하려 하는 거고 자기 자신에게 편입시키려 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 사랑 그것도 누군가를 내게 구속시키려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언표의 주체, 즉 여자의 반응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방금 봤겠지만 여자는 우리의 예상, 예측, 이런 것에서 벗어나 있어. 한마디로 전형적이지 않다는 얘기지. 앞서 본 모세와는 달리 포섭 불가능한 인물이야. 지금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고정된 정체성이 없다고나 할까? 아무튼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함으로써 정체 모를 남자, 그리고 그 언표로부터 달아나지. 그런데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 뭔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이렇게 누군가를 구속하고 또한 포섭하는 언어는 그 정체가 뭘까 하는 것 말야. 그렇기 때문에 라캉이 정리한 기표와 기의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 이 두 개념은 언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탁월하다면 탁월한 것들이지. 자, 이제 이 나무라는 기표를 주시해줬으면 해. 일단 기표는 원문을 살려 신이피양이라 표기하기도 하지. 그리고 이것은 앞서 본 나무처럼 소리나 글자 또는 이미지를 의미해. 좌우지간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것들이지. 다시 화면에 주목해줘. 아까처럼 가운데에 단절선이 그어졌고 아래쪽에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어. 예상했겠지만 이게 바로 기의지. 이것은 신이피해라고도 불리는데 기표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이야. 나무라고 말할 때 그것과 연결되는 실체 또는 내용 말야.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나무라는 기표는 절대로 나무라는 기의에 가닿지를 못한다는 거야. 내가 나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이 세상 모든 나무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니까. 따지고 보면 한 그루의 나무조차 제대로 지시하지 못하지. 왜냐면 그 나무는 끊임없이 변해만 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한 단어로 고정시킬 수가 있겠어. 그래서 기의는 미끄러진다고 하는 거야. 거듭 말하지만 자꾸자꾸 달아난다는 의미지. 그러면 다시 한번 영화 얘기로 돌아가 볼게. 남자의 기표가 어디에 가닿으려 하는지 유심히 살펴줬으면 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남자의 전략은 다음과 같아. 앞서 봤다시피 남자는 계속해서 같은 기표를 던지지. 그리고 그것은 여자를 향해 있었어. 여자의 기표를 겨냥하고 있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자의 기의에 가닿기 위함이었지. 이 선행 조건들이 충족되면 여자 또한 자신의 기의에 가닿을 수 있었을 거야. 자신의 기의를 고정시키는 거지. 그리고 또 이 선행 조건들이 충족되면 마침내 남자는 자신의 기의를 고정시키게 되는 거고, 이처럼 모든 존재들은 다른 존재를 통해 자기 자신을 확립해가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검증해볼 게 하나 남아있지. 남자의 기표가 과연 여자의 기의에까지 이르는지 하는 문제 말야. 이처럼 여자의 기의는 미끄러지고 있어. 그것을 이 영화가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지. 지금도 영상에 나타나 있듯이 여자에겐 확고부동한 뭔가가 없어. 모든 것은 흐르고 또 흐를 뿐이야. 자, 이제 정리해볼게. 앞서 봤듯이 남자의 기표는 여자에게 가닿으려 했어. 하지만 여자는 그것을 계속 부인하지. 그러자 앞선 선행 조건들이 무화되고 무력화되었어. 언표의 주체, 즉 여자의 존재 자체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흔들린 거야. 이제 남자는, 즉 언표행위의 주체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립할 수가 없어. 신뢰할 수 없는 보증인 때문이지.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야. 본래 모든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확고부동한 것은 있을 수 없지. 아직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영화에는 여자의 남편도 잠깐이나마 등장해. 그의 취미는 카드게임과 사격인데 언제나 자기가 이긴다고 자부하지. 실제로도 주인공 남자를 계속 이기고 말야.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편집증적인지 알 수 있어. 결국 그는 질투심 때문에 여자를 쏘아 죽이지. 근데 이것은 단지 영화적 장치야. 그는 여자에게 말하자면 기표를 던진 거지. 하지만 끝끝내 여자의 기표를 없앴기 때문에 여자의 기의에 도달할 수가 없었어. 안 그래도 미끄러지고 달아나는 기이였는데 남편은 그것을 없애버린 거지. 물론 여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또 태연하게 등장해. 이것도 아마 영화적 장치일 텐데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남편은 아내의 기의를 없앴지만 그 기의는 언제나 미끄러질 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야. 그리고 이처럼 사라지지 않으니 또 다른 기표와 다시금 연결되는 거지. 남편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 그건 바로 주인공 남자의 취미 또한 카드게임과 사격이라는 거야. 하지만 남자는 초반 사격 장면에서 끝끝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아. 이 점이 바로
남편과 차별되는 점이지. 하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둘은 매우 닮아 있어. 남자는 여자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내보이거든. 총을 쏘다, 그리고 사진을 찍다가 모두 영어로는 슛이잖아? 속박하려 하는 그 의도는 결국 같다는 거지. 다른 인물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영화는 모든 기표와 모든 기의가 어긋나 있어. 화면 속 남자들은 여름에 얼음이 얼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그마저도 28년인지 29년인지 헷갈려하고 있고 말야. 나는 이 영화를 처음 접한 그때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변증법의 찬양을 떠올렸어. 건물 내에 또 건물이 있는 이 그림처럼 이 영화 또한 무한한 반복 구조로 되어 있어서야. 이 그림의 제목인 변증법의 찬양은 그 자체로도 의미심장하지. 변증법은 본래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이야. 그런데 이 그림은 오히려 그 끝없는 변증법 때문에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함을 암시하고 있어. 무한히 반복되기에 오히려 아무것도 확립할 수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같은 작가의 작품 빛의 제국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읽히지. 낮과 밤의 불가능한 공존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왠지 모르게 영화 속 마지막 장면을 연상시켜. 그들은 마지막에 이르러 이곳을 탈출하지만 글쎄 또 모르지. 호명하고 응답하고 그리고 또 호명하고 부인하는 이러한 게임이 다시금 시작될지도 몰라.